박소영 기자,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좀 취재를 하나 해오셨어요. 북한이 이들에게 내린 지령 중에 뭐 2세까지 포섭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면서요. 네, 저는 그 부분이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. 누구 2세? 네,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작년 6월에 내려온 지령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 동지회를 만든 조직원, 그러니까 주도했던 조직원 2명이 부부예요. 예.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교양 사업을 하라, 그러니까 포섭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. 실제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F-35 도입 반대 운동을 직접 나서서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제로 이행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아들도 있었거든요. 이 또 다른 아들은 군복무 시절에 휴가를 이용해서 중국을 갔다 와요. 이 중국을 갔다 온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그 부모의 행보를 보면 추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어쨌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을 출국했고 그것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조사까지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자,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은 뭐 의혹 단계고 혐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지령이 있다면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일부가 F-35 반대 운동 등에 가담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과연 아들들이 북한으로부터 부모가 지령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할 부분 같아요. 만약에 경우에 따라선 이들 구속된 3명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이메일 아이디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번에 수사하다가 나왔습니다. 화이트헤드. 화이트헤드는 전재수도연이 화이트헤드인데 흰머리. 백두, 신문철 센터장님. 화이트헤드가 일종의 그 정식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백두혈통을 의미하는 그겁니까? 볼 수 있습니까? 뭐 상징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스스로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리고 백두산을 강조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과거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그밖에 뭐 대대적인 숙청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을 등반하면서 무언가 변화를 시사했던 점,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 화이트헤드라는 용어는 북한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,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아니 혹시 우리 국정원이 야 이거 백두혈통 아니야 라고 지금 의심하는 건데 그냥 흰머리라서 그럼 화이트 헤어겠구나. 그러니까 저것만으로 그 간첩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화이트헤드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서 또는 북한을 지지하는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이트헤드를 썼다는 개연성이 더해지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아직 뭐 의혹 단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박수영 기자 한 가지 더 취재해왔죠. 이들이 2세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누군가를 포섭하라라고 지령을 내렸다라고 지금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또 놀라운 게, 대한민국 국민 상대 누구를 상대를 대중을 대상으로 포섭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탁탁 찍어서 이 사람을 하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령이 내려옵니다. 첫 번째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명망 높은 변호사를 통일 전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하라라고 지령을 내려보내요. 자,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법관 출신이고 굉장히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, 그래서 이 진보 그 성향의 판사들 모임까지 만들었던 창립 멤버로 굉장히 명망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포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이뿐만이 아니고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경력이 있던 정치인의 이 사상과 동향, 경력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포섭 대상이었어요. 그러니까 선거에 당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인물들도 빨리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런 리스트가 무려 60여 명이나 된다고 나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들이 포섭됐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들이 만나자고 해서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북한이 이들을 포섭하려 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박소영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.